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좌담 대통령 벼랑 끝에 서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대통령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는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자, 국정의 한 축인 청와대의 기능이 멈춰서 버린 지 오래입니다. 오늘은 네 분의 여야 중진 의원 모시고 정치와 국회 그리고 대통령과 대한민국에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두 분 의원 나오셨고요. 정병국, 나경원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 야당 쪽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의 유성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누리당 집권당으로서 일단 국정을 또 국회를 이끌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상황이 안 좋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께 먼저 좀 질문 드리겠는데 오늘 친박과 아닌 쪽 이 양쪽에서 각각 주장을 편 것 같습니다. 당 상황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먼저 어제 촛불 민심 앞에서 정말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새누리당으로서는 네. 과연 이러한 촛불의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해서 지도부와 저희 오늘 지도부 아닌 주류 비주류 의원들이 주도했다고 하지만 오늘 한 91명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다 모였는데요. 네. 결국 지금의 새누리당은 이미 보수의 가치를 담아내는데도 실패했다. 네. 결국 이번 국정농단의 사건은 바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 네. 새누리당이 이제는 정말 발전적 해체를 하고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담아낼 그릇을 정말 그것도 국민들께서 용서해 주시면 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지도부는 좀 당대표 새로 뽑고 얼굴 바꾸면 되는 거 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큰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정병국 의원께 또 역시 새누리당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집권당으로서 현재 지금 같은 상황 예상하지도 못했겠지만 큰일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반성한다고 하고 사죄한다고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새누리당의 중진으로서 당이 어떤 점을 국민들 앞에 반성하고 어떤 점을 사죄하고 싶은 건가요? 예, 우선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되게끔 하는 데에 집권 여당의 한 중진 의원으로서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제 저도 역시 시 현장에를 나갔는데 그야말로 민심의 현장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이 지경까지 되는 데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이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대통령 당선되는데 저희들이 앞장섰고요. 네. 저만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 대표 최고위원 만드는데 앞장섰던 삼고초려하면서 앞장섰던 소장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당내에서 지난 가깝게 국정감사만 보더라도 당내에서 최순실과 관련된 증인 채택하는 과정 속에서 당 지도부가 그것을 막으려고 막 그랬을 때에 저는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끝까지 막아내지 못한 것 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공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 이제 해체해야 된다. 존재의 의미가 없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은 이제 유성혁 의원은 이제 교육문화위원장으로서 이제 지난번 국정감사 때 지금 정병국 의원께서 얘기하신 반성의 초점 그 중점에서 이제 회의를 이끄셨잖아요. 실제로 뭔가 좀 느낌이 있으셨습니까? 여당에서 최순실 씨 관련된 증인을 좀 너무 무리하게 막으려 한다. 어떠셨습니까? 그 당시 우리 교문위에서 네. 증인 채택 일본으로 거론했던 분이 이제 최순실 씨, 네. 그 다음에 이제 차은택 씨, 네. 그 다음에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 정책수석, 그 다음에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그렇게 순서대로 쭉 요청을 했던 것인데, 어떻든 그 당시에 정확하게 사실관계만 확인을 안 했다 뿐이지, 이미 윤곽은 다 드러났었어요, 이미. 네. 다만 이제 증인을 불러가지고 그 잘못된 사실들을 이제 확정하려는 의미에서의 증인 채택이었는데, 어떻든 새누리당에서는 미리 안건 조정 절차에 다 11명 의원들 이렇게 서명을 다 받아가지고 네. 상정만 하려고 그러면은 안건 조정 절차를 신청하고 신청에 의해서 도저히 역부족으로 한 명도 채택을 하지를 못했는데
그때 한 두 분 의원님, 새누리당에서 두 분 의원님 빼놓고는 네. 그 전체가 미리 다 받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안의 내용이라든지 본질적인 문제점을 다 알고 덮으려고 이렇게 아마 전부터 작정을 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어떻든 뭐 위원장으로서나 아니면 야당 네. 의원 입장에서 그래도 새누리당을 잘 설득해서 네. 그 당시 증인 채택을 좀 했더라면은 이렇게까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무질서하게 사태가 전개되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 하는 점에서 일말의 책임감을 뭐 야당으로서도 느낍니다. 네. 네,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나 또 국가도 어떤 이렇게 망가지기 전에 사전 경고가 있다고 봅니다. 네. 시정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 시정할 기회가 2014년이었다고 봅니다. 그때 저희 당에서는 안민석 의원이 최초로 이 승마협회의 문제를 가지고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마리를 지적했는데 철저하게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서 차단이 됐고요. 또 이게 문제가 돼서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 등을 비롯한 한일 경위, 네. 최경락 경위 같은 이런 성실한 경찰 공무원들이 그 정윤회 국정농단의 그 문제를 파악을 해가지고 제시를 했는데 그게 갑자기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이게 문건 유출 사건으로 본말이 전도돼서 국정농단 사건은 무혐의 처분해버리고 오히려 이 네. 진실을 밝히려던 이 무고한 경찰을 구속시키고 또 자살까지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걸 잘했다고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으로 승진을 하고 그때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씨가 네. 국무총리로 승진을 하고 네. 또 차관이었던 김현웅 차관이 법무부 장관이 됐으니 완전히 이게 거꾸로 돼서 진실을 말하면 저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입을 담게 됐고 네. 그래서 그 못다한 전형이 지난 총선을 통해서 예상과 달리 여소야대가 만들어졌으면 우리 새누리당이 여기 계신 우리 정병구 의원 여러분들이 좀 당 지도부를 구성을 해서 그 총선 민심을 담았어야 되는데 네. 더 충성했던 그 친박 지도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난 국정감사 때 또 한 번 시정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네. 철저하게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채택을 막는 바람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이게 정말 이 국민들한테 무슨 면목이 있습니까? 이 상황이.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알고 이렇게 막은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도 뭐 그렇게 알았다면 뭐 막지 않았겠죠. 물론 저는 긴급 안건 조정회의에 도장 안 찍고 저도 그때 그 서명 없이지 않았던 우리 나 의원님은 잘 몰랐겠지만 안승인 채택하자고 예. 했지만 저는 뭐 이제 뭐 이 건과 관련된 뭐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 할 때 뭐 증인 봉쇄한 거 뭐 이런 부분도 잘못됐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동안 당이 너무 사당화되었던 점이 저는 이제는 우리가 발전적 해체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민의 민심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사실은 그동안 BHM의 마음을 읽는데 네. 급급하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당의 화합이라는 이유로 너무 일사불란하게 BH의 뜻에 따라 한 것이 청와대의 뜻에 예, 따라서요. 예, 네. 청와대의 뜻에 따라 한 것이 저희 당이 사당화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뭐 정말 뭐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두 분께서는 이제 사실은 친박 진영에서 당을 주도한 것에 계시지 않았지만 오늘 좀 사실은 대표적으로 와서 이제 벌을 스치는 상황 같은 상황이 좀 생겨서 좀 안 됐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당이 그 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대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당이 좀 나눠지게 되는 상황까지 올 것 같은 감이 오늘 있었잖아요. 오늘 회의도 따로따로 하다시피 한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네. 지금 이제 오늘 비상시 국회를 했는데 네. 지금 거기에는 비박 친박이 없이 뒤섞여서 참여를 했고요. 원내외 그 위원장들이 같이 참여를 했고 그 비상시 국회의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어제 저녁에 그 국민 총시위를 봐서 그런지 네. 그 긴급하게 저희가 2시에 회의를 잡았더니만 3시에 최고회의를 잡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속적으로 입장을 발표를 하게 됐는데 저희 오늘 그 비상시국회의 했던 것은 이미 금요일 날 네. 일정을 잡아놨던 거고요. 그 토요일 날 국민 그 시위를 보고 그 당이 어떻게 나가야 될 건지 방향을 잡자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자꾸만 이게 이제 비박 친박 이게 대결로 보시는데 네. 그거는 아니고요. 비박 친박도 우리가 기준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대통령께 그 쓴소리하고
그 옳은 소리 하면 비박이 되는 거고 네. 대통령께 쓴소리 그 옳은 소리 못하는 사람들은 친박이 되는 거고 또 친박들 중에서 실세가 되려고 하면 최순실과 가깝거나 최순실과 알거나 네. 그럼 실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비박 친박의 대결 구도로 보면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오늘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결의한 것은 그 이대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이 이제 소명을 다했다. 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해체 수순을 밟아야 된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데 네. 그 거국 내각을 구성을 해서 수습하는데 그 함께 하셔야 된다는 네. 입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절차들은 질서 있게 퇴진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된다 하는 입장 정리를 했고 또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앞에 계십니다마는 야당도 이제 이러한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수습을 하기 위해서 함께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네. 그런 성명을 내게 됐습니다. 자, 그럼 네. 질서 있는 이제 수습이 된 핵심이 사실 대통령께서 이제 사실상 하야 선언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쉽지 또 않을 거란 말이에요. 주변에 여러 가지로 이것을 이 미심을 또 끝까지 거절하고 뭔가 이거를 좀 연명해 보려는 모습이 오늘 이정현 대표의 그 발표에도 보인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여기 계신 우리 새누리당의 의원님들이 그래도 이런 친박의 포로, 그런 최순실의 포로에 대한 반성적 고찰에서 국회 차원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대통령한테 요청드리고 안 되면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는 합의가 된다면 청와대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김무성 전 대표께서도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국민에 의한 정치적 탄핵을 했다 그러는데 사실상 이미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대통령은 무너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동력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해 하실 일은 깨끗하게 민심을 수용하고 하야하고 말씀한 대로 질서 있게 내각을 교체해서 하야했을 기간 동안에 그래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고 국민이 존경할 수 있는 내각이 들어서도록 우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건데 예. 거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현재 이정현 예. 집행부하고는 저희가 이게 이야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이제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서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 이제 국민들의 분노한 민심에 대해서 저희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비상시국이라도 저는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결국 민주주의 국가이고 결국 헌법적 질서 안에서 헌법적 틀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 하야 이런 걸 이제 주장하시는데 사실 이제 하야라는 것은 저희가 대통령의 결단을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또 하야를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뭐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고 저는 오히려 그러한 것보다 이제 그건 이제 거리가 되는 건데 헌법적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해결을 해보자. 그러면 결국 저희가 지금 이 야당에서 보면은 통일된 의견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당은 이제 이선 퇴진 이야기 하야 얘기를 하셨고요. 민주당은 일부는 이선 퇴진 얘기하시고 뭐 탄핵 얘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야당에서 이제 의견을 모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헌법적 이런 우리 질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로는 결국 거국내각을 위한 총리를 지명해서 대통령 리더십 공백을 이제 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총리 지명하고 그리고 총리 지명해서 거국내각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야당이 정말 대통령의 이러한 뭐 이제 수사를 하면 더 잘 나오겠지만 대통령의 이러한 여러 가지 뭐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탄핵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면 탄핵 절차에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헌법 절차 안에서 이걸 해결을 하면 훨씬 더 이게 좀 질서 있게 정리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뭐 대통령이 지금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뭐 퇴진은 저는 불가피하다라고 봐지는데 이제 물론 질서 있는 퇴진이 저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걸 보면은 10월 25일 날인가 아마 1차 사과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1월 5일 날
2차 사과를 했고 아마 다음 주에도 뭔가 아마 또 사과 담화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는데 네. 자꾸 이렇게 어떻든 국민들한테 그냥 좀 뭐 사과하는 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이 상황 인식을 엄중하게 분명하게 해서 퇴진을 하겠다. 다만 나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그래도 이 나라 발전에 대해서 또 책임을 또 다해야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퇴진은 분명히 하겠지만은 퇴진 전에 이렇게 가는 것이 그나마 내가 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뭔가 뭐 거국내각을 구성하자든지 아니면은 뭐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개헌이라도 뭐 하자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이 좀 진정성 있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줘야지 자꾸 뭐 사과문만 담화문만 계속 해가면서 지난번에 대표적인 것이 그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발표한 거 아닙니까? 네. 2차 담화 네. 이틀 전인가. 네. 이걸 보면은 네. 지금 대통령께서 이 상황 인식을 제대로 지금 못 하고 계시든지 네. 아니면은 뭔가 꼼수를 부려가지고 자꾸 모면해 보려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뭐 퇴진도 좋고 질서 있는 퇴진도 좋지만은 대통령께서 자기 거취에 대해서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생각합니다. 대해서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몫이에요. 그러나 그건 대통령이 어떤 의제를 갖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국회는 국회대로 해야 될 몫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이 다 끝났다. 이제 물러나셔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하야를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탄핵을 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가지 방법이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지금 체제의 총리 하에서 이게 이제 대행 체제로 갈 것 아닙니까? 그건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합의에 의해서 국무총리를 추천을 해주면은 임명을 하고 정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할 거는 그렇게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법무장관 바꾸고 검찰총장 바꾸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그거는 국민의 뜻하고 저는 부합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절차를 밟아가는 것, 그게 국민들을 더 이상 불안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질서 있게 퇴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길이다. 지금 그런데 보면은 야당이 계속 이것 요구하고 저것 요구하고 그러면서 우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계적으로 밟지를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저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서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준비를 우리 국회가 할 일은 해나가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네, 좋은 말씀인데 핵심은 대통령께서 사실상 국정을 내려놓는다는 그런 자세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회는 여기 계신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있어요. 뭐 탄핵 소추 발의 요건이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이러한 헌법 위반 사태를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탄핵 소추할 수 있다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저는 청와대가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즉각 하야를 주장할 정도의 강력한 열망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 헌정 질서가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되려면 대통령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이선 후퇴를 하면서 국회에 이걸 넘겨줘야 되는데 오늘 이정현 대표도 자신이 가장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분이 1월 21일까지 대표를 유지해서 이 내각까지 구성하고 그만두겠다.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건 뭔가 또 이 청와대나 친박이 자신들의 정권을 연장하려는 수단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그거를 좀 뚫어주는 것이 새누리당 내부에서 좀 있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비상시국회의를 열어서 저희가 결의한 사항 중에 하나가 대통령께서 내려놓으시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뭐 발언 과정에서 버려야지 얻고 비워야지 채워진다 말씀을 드리면서 대통령께서 좀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의 키를 아직도 가지고 있겠다라는 모습을 보이시면 절대로 야당에서 뭐 총리 지명에 협조 안 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병준 총리 지명을 갖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신 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그래서
비상시국 회의에서 그 의견을 모아서 전달했다는 저희가 결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대통령 퇴진이 뭐 단순한 퇴진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뭐 당연히 지금 물러날 상황인데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질서라든지 새로운 미래를 염두에 둔 그러한 조치들이 반드시 와중에 불행한 와중이지만은 강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대통령께서 갑작스럽게 그냥 하겠다 그러면 황교안 총리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상황이 올 거 아니겠어요? 이거 국민들께서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애국심을 가지고 책임 있게 퇴진을 해야 된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또 그런 의미에서 새누리당 해체 이야기까지 오늘 새누리당 내에서 나왔다는 것은 또 우리 미래의 정치 발전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데는 저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어떤 뭐 해체가 됐든 당대표의 교체가 됐든 새누리당 차원에서 분명하게 책임을 지는 모습도 만들어주면서 또 대통령에 대해서도 거듭해서 본인의 분명한 입장,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어떻게 이렇게 사과들 몇 번 해보면서 여론이 호전되어가지고 어떻게 임기 말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갖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네. 우리 의지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그런 준비를 하자는 근데 거죠. 의원님, 우리 의지를 할 그렇기 때문에.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은 잠깐만요. 제 말씀은 우선 거기까지는 합의가 된 거잖아요. 네. 그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주면 대통령이 요구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일단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하고 그리고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장관 임명권까지 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시급한 부분들 해가지고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면서 그걸 지금 우리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면은 저는 그게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국민이 요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정현 대표가 계셔서 인정하기 어렵고 같이 얘기할 수 없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보니까 아까 박영선 의원이 전체위원회 뭐 소집인가 그걸 전원위원회. 요구하셨던데 네. 전원위원회 맞아요. 네. 전원위원회. 그런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총리 지명을 위해서 저희가 국회가요, 이런 정말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당은 여당으로서 지금 이제 너무 원죄와 같은 책임이 있는 거고 야당도 뭐 길거리 나가셔서 같이 분노한 민심에 계속 소리만 지르신다고 칭찬 못 받으시잖아요. 계속 같은 행동만 하시면.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럼 이제는 국회를 믿을 수 있다. 이 신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전원위원회라도 열어서 저희가 총리 같이 토론해서 우리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총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더라도 예. 몇 번 의원들이 모여서 전원위원회 소집을 하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내일 그를 국회의장님께 제출하려고 합니다. 전원위원회 소집하되. 아까 정배국 의원님께서는 이거는 대통령 하야는 대통령의 결단의 문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준비를 하자는 거죠. 예, 그거 좋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는 결정적으로 우리 새누리당 이런 좀 개혁 의원들께서 대통령이 마음을 비우고 물러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정치적 결의를 모아주면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즉 이것이 안 되면 탄핵소추가 불가피하다라는 것에 대주면 청와대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회가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이미 국민이 뽑은 2개의 헌법축 중에 정지석 원내대표도 말씀하셨대요. 비행기 엔진이 하나 고장이 났으니까 국회라는 엔진이 돌아가야 되는데 국회라는 엔진을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최순실 청와대의 지시를 받는 이런 이정현 집행부 이런 친박 세력들의 왜곡이잖아요. 이것을 국회로 당의 어떤 당원 입장을 넘어서 헌법기관으로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봅시다. 모아보고 같이 다음 주 중에 이걸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한 대로 총리 바꾸고 법무부 장관 당장 바꾸고 이 우병우에 다 오연되어 있는 검찰총장 반드시 바꾸고 이 수사본부도 바꿔서 제대로 이 국정농단 사태가 파헤쳐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거국내가 지난번에 2차 사과문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네. 야당이 총리를 추천해달라. 네. 또 하나는 뭐 내각에 대한 통할권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허나만한 소리입니다. 그건 지금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총리를 임명하려면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고 총리를 임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야당이 추천을 받겠다라는 것하고 이제 동의하고는 약간의 그 수순에서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거 허나만한 소리예요. 또 내각에 대해서 통할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헌법에 총리가 내각을 통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에.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께서 지금도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구나, 미진하구나. 네. 적어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총리를 야당이 추천해주면은 그 총리가 조각을 할 수 있는 추천권, 네. 명실상부의 추천권 보장해주겠다. 또 총리의 그러한 어떠한 국정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겠다. 네. 모든 걸 내려놓겠다. 심지어 뭐 외교, 안보, 국방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통령한테 뭔가를 줘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한간에 나오지만은 네. NSC 의장도 총리한테 넘겨야 합니다. 사실은.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에이펙 갈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에이펙 못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한테 외교권은 남겨주고 일부만 그 총리한테 넘겨주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차라리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받는 총리가 차라리 외교도 나가서 하는 것이 더 실질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더 떳떳하고 책임있게 일을 수 있지. 네. 지금 이런 상태의 대통령이 어떻게 외교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이 분명히 전제가 되면서 국회한테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먼저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 유 의원님 말씀은 일단 대통령이 하야나 탄핵 대상이 되는 것보다는 일단 완벽하게 이 선에 물러서는 것으로 일단락 될 수 있는 아니, 생각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표지는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운 거국 내각을 만든다 할지라도 이 네. 내각이 사실상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이 정당성이 취약한 구조가 1년 4개월을 국정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없다고 보고 또 헌법상 대통령이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면 또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나서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네. 법적 근거도 없잖아요. 정치적 합의밖에 없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고 대통령이 하야를 하겠다는 전제하에 과도 내각으로서 이것이 해서 조기 대선이 네.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가서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런 정부에서 지금 추진된 것은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막아줘서 이렇게 유보시키고 아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말하는 일본군하고 군사정보협정을 맺어서 자위대가 독도를 점령하면 그 정보를 협력해 줄 거예요? 아니 뭐 극단적인 뭐 이게 극단적인 예를 다른 드셨는데 이야기. 아무튼 이런 문제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에 딱 맡겨서 추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중요한 좀- 결정을 일단 네, 미뤄야 일단 된다 미뤄야 된다고 말씀이시는 봅니다. 미루고 거군요. 여러 가지 국정에 지금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무슨 사드 배치부터 시작해서 한진 문제, 해경 해체 문제까지 퍼져 있기 때문에 모든 상태가 지금 중단돼야 된다고 봅니다. 빨리 신속히 되려면 대통령이 하야 선언하는 게 맞고 그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과도 내각을 빨리 합의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문위 전체 회의에서 네. 이제 문체부 장관께서 뭐 사과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서두 인사를 하시길래 최순실 씨 딸 그 정유라 씨 그 승마 네. 그 결과가 좋지 않아 가지고 네. 쫓겨난 공무원이 2명 있잖아요. 당시 그 국장과 노태강 전 네. 체육국장 네. 또 진재수 밑에 체육과장 이 사람들부터 복귀를 시켜라. 어떻게 최순실 씨 딸이 승마 시합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객관적으로 해서 보고했더니 대통령이 나쁜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한직으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네. 아직도 이 사람들 정부에 있느냐 하니까 명예퇴직을 시켰단 말이에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것이 뭐 작은 문제 같지만은 그 사람들을 정상 복귀시키는 것이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상징적인 일이지만은 네. 그 사람들을 정상 복귀시키는 것이 진정으로 대통령이나 이 정부가 과거에 본인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정말 인정하는구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로만 뭐 사과하겠네, 뭐 대통령 이러려고 대통령 했냐 이런 이야기들은 괜히 국민들 감정에 뭐 정서에 호소해가지고 어떻게 어물쩍 저물쩍 이렇게 넘어가려는 이런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의 엄중함을 정말 제대로 인식을 해줘야 한다. 네. 그러지 않고 자, 이제 송 저희가 뭐 의원께서 이제 대통령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뭐 어떻게 하겠지만 좀 역할을 그러니까 해주셔야죠. 저희가 할 일은 정말 저희가 하나씩 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꾸 탄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오늘 그 시국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를 못 이루었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의원님은 뭐 탄핵 절차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했고,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탈당 자체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내려놓으셔야 된다까지만 합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씩 온도 차이가 있고요. 특히 탄핵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따라서 의원님들의 판단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거 확답해라. 이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우리가 정말 대통령 지금 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들 인정 안 하고 있는데 나라가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지금 엄중하잖아요. 지금 뭐 사실 이제 저희 내일 뭐 미국도 지금 급하게 방문하지만요. 미국에 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고 하는데 우리가 빨리 국정이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금 이 부분은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이런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시는 거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절연하고 시작하자 하는 거고, 지금 그런데 그걸 이제 그것을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고 결정을 해줘야 될 사람은 꿈쩍도 않지 않고 있는데, 그걸 자꾸만 요구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지금 국정은 지금 아무것도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질서 있게 차근차근히 우리가 할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하는 얘기고요. 저는 그 유성엽 의원님 말씀을 하신 이 사건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들 그 복권시키는 거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소신껏 일을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소신껏 일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지금 현 그 체제에서 못한다라고 하면 다음 거국 내각이라든가 출범을 하면 꼭 복권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거국 내각, 지금 그건 우리가 마음만 맞추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면서 그것을 그 단계적으로 밟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야를 하던 탄핵을 하던 그런 과정에서 국정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그나마 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좀 질문을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하야가 우선이다. 이제 퇴진하라는 얘기를 이제 촛불 민심과 함께 쭉 야당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이번 화요일 수요일 대통령 주사했고, 이번 주말쯤이면 공소장도 나와서 대통령이 얼마나 관련됐는지 일부가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한 것, 야당이 원한 대로 하지 않는 시점에서는 뭔가 좀 풀어갈 수 있는 여지는 좀 없습니까? 일단 그래서 오늘 또 나 의원님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전원위원회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 전원위원회를 통해 의원들이 진지하게 밤을 새우더라도 필리버스터 하듯이 국민과 함께 네. 광화문에서 100만 국민들이 모였던 그 민심을 국회로 옮겨와서 이렇게 용광로처럼 녹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 네. 과정을 좀 하면서 될 거로 보여지고, 저는 이제 탄핵에 대해서 우리 나 의원님도 법조인이시지만 우리 이제 탄핵은 단순한 사법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사법 절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탄핵의 사유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건데,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 하더라도 이미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되고 또 안종범과 이제 최순실에 대한 공소 제기가 다음 주에 된다면 네. 안종범의 현재 진술로는 대통령 지시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 최순실조차도 연설문 고쳐달라고 대통령이 먼저 부탁했다고 진술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소장의 제기가 대통령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고 공소 제기가 어려울 겁니다. 뭐 어찌됐건 공모 관계가 나오게 되면 간접적으로 공소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라 현직에서 소추가 불가능할 뿐이지. 따라서 탄핵 소유가 이제 다음 주에는 밝혀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서 청와대나 당 지도부에 이야기해서 불가피한 이런 상황에 선언을 하도록 유도를 해주면 저는 다음 주 중에 좀
뭔가 좀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좀 것이다. 새누리당과 함께라면 하야가 아니라 탄핵 절차를 밟는 것, 그것도 생각이 있으시죠? 아니 탄핵 절차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 사이먼에 닉슨도 그랬거든요. 닉슨도 사실상 공화당이 그만둬라 그러니까 그만두게 둘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자기 여당이 그만두라 그러는데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새누리당이 같이 힘을 합해주면 청와대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 결단할 결과론, 수밖에 예, 없는 그 뭐 결과론적으로 어제 우리가 국민의 소리를 들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의 요구사항이 뭐라는 걸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그 시국 회의를 하게 된 것이고 또 여야가 같이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그 국민의 소리를 반영해서 절차를 밟아가자는 게 저희들이 얘기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밟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소리가 이러하니까 그것을 국회에서 어떤 절차를 밟을지 전원회의하자. 좋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그러면서 또 대통령께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지 이게 안 되면 이거 할 수 없다라고 하고 그냥 계속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무책임한 정치권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점은 그 지난번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논의하자 그래서 긴급 현안 질의를 했는데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한 분도 신청을 안 했어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도부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좀 지도부가 했어야지. 지도부가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네, 좀 저희한테.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부 퇴진을 얘기를 하게 된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께 그 현안 질의가 있다는 얘기도 정확하게 전달이 없었고 또 그것을 질의할 사람들은 그 질의를 하라라는 얘기도 없었어요. 이런 게 이제 저희 그 현실인데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죠. 지금 이번 전원위원 때는 좀 천원 나오셔가지고 근데 발언을 지금 아까 이제 탄핵 이야기 하다가 지금 새누리당 이야기로 또 넘어갔습니다만은 저는 대통령께서 아까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을 포함해서 스스로 퇴진하지 않으면은 저는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이 탄핵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현재 야당에다가 무소속까지 합치면 171명입니다. 네. 과연 새누리당에서 29명 이상의 의원들께서 거기에 함께 참여를 해줄 것이냐 이 문제가 있죠. 200명이 넘어야 하니까 네. 한 분이.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넘어가게 되면은 네. 180일간 60일까지 이걸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또 연장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라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경제 문제는 정말 심각하잖아요. 경제 문제까지 보면은.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않고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해서 최장 180일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또 현재 구성도 보면은 공안검사 출신들이 좀 대거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만약에 헌재에서 국민의 뜻과 전혀 정반대의 결정이 나오는 상황이 오면은 국가는 굉장히 혼란 속에 빠지게 된다. 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자톤 이 문제는 정말 대통령이 제대로 인식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이 나라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어 놨지만은 마지막 내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정말 마지막 애국심에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대통령께서 명쾌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혀주시는 것이 아까 같이 국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뭐 거국내각 논의를 포함한 이런 것들을 하는 출발이 되는 거다. 그거 없이 무작정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근데 이제 뭐 대통령께서 입장을 그렇게 발표하시는 건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시든 간에 저는 탄핵 부분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아까부터 우리가 아무리 비상시국이라도 항상 헌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헌법적 절차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당연히 그때부터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리형 거국 내각이든
하고 똑같은 형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하야해서 대통령께서 하야하신다고 해도 하야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동안은 어차피 관리형 내각이 들어가는 것처럼 똑같이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우리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는 순간부터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요. 국무총리가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에 우려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과연 찬성하겠느냐, 의결되겠느냐 하시지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당에서 지금 아직은 스펙트럼이 넓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양하지만 점차적으로 이러한 지금 앞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저는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개인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뭐 당론으로 이제 예전처럼 정말 뭐의 뜻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정말 헌법적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헌법적 양심에 따라서 판단했는데 3분의 2가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거고 또 3분의 2가 된다면 탄핵이 의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정말 다 하나하나가 헌법적인 질서 안에서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와중에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셔서 하야를 하신다면 하야를 하시는 것은 변론의 문제이지만 저희는 국회가 할 수 있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 국정의 혼란을 수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여기 국회에서 부결되거나 하면 정치적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담이 좀 있으신 겁니까? 그럴 우려도 있는 거죠. 글쎄요. 근데 저는 이제 예. 여기 계신 의원님들 말씀도 그런 것처럼 탄핵 소추 의결이 될 거로 봅니다. 만약한다면.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지금 여야나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국정 운영을 능력을 상실했잖아요. 네. 아니, 애초부터 없었는데 그게 밝혀진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일종의 헌법재판소가 말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더 이상 국정 운영을 할 자격과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면 될 수 있고, 헌법재판소도 네. 저는 이거를 부결시킨다면 대한민국 법적 질서가 무너진다고 봐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되려면 가장 핵심 키가 저는 새누리당의 좀 비박 의원님들이 중심을 잡아줄 때 이게 가능해지고 대통령도 결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민심을 누구도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민심이 돌아섰기 때문에 이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단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유 의원님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성분이 이러니까 이럴 거다라고 예단하는 것은 저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그분들도 민심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할 때에 우리 그 당시 한나라당 내의 소장파들은 그 당일날 오후에 탄핵을 결행을 하기로 했는데 12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남상태 사장이 투신자살하고 유서가 공개되는 순간 저희들도 마음이 바뀌어서 결국은 탄핵에 동참을 해서 그 뒤에 탄핵이 됐습니다만, 탄핵 절차를 수행을 했습니다만은, 그렇듯이 이 여론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여론을 이길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단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예단이라기보다는요, 예단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뜻이 있고 네. 또 중심이 제대로 서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동안 우리 새누리당과 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보면은 이게 상식이 통하지가 않는 일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탄핵도 새누리당에서도 동참을 해서 아마 의결이 될 것이고 또 헌재에 가게 되면은 당연히 헌재에서도 탄핵 결정을 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동안 상식이 번번이 거부되어 온 상식이 무시되어 온 이런 상황 속에 살다 보니까 아까 또 우리 정병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또 좀 위험한 애단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그만큼 너무 엄중한 상황이다 보니까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여러 상황. 그래서 저는 이제 탄핵 절차는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네. 탄핵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전에 대통령께서 국가를 위해서 네. 정확히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 그동안에 대한 사과를 하고 하야 선언을 하는 것이 네. 대외적으로도 명확해지고 빨리 지금 경제부총리도 지금 두 사람이 지명자와 지금 유일호 장관하고 임종용. 임종용 부총리. 지금 금감위원장하고 지금 이에 대해서 중심을 못 잡고 있거든요. 빨리 이런 것도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여야가 힘을 합해야 한다 봅니다. 이 대통령 결단, 아마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정영국 대변인 얘기하는 거 보니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제 촛불 민심 어제 이제 확인했습니다만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일까 굉장히 궁금한데 대통령이 일단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 검찰 수사 받게 되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 됐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게 과연 장소나 등등 이런 문제를 놓고 청와대가 반응을 낼 때 화요일 돼서야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틀씩이나 필요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짐작을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과의 참모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수사가 임박한 시점인데요.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러나 모든 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데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 봐요. 네. 어떠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이 납득이 되게끔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여러 가지 가정을 해서 볼 수 있는 게 청와대에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거, 서면 조사할 수 있는 거, 제3의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거, 검찰청에 출두해서 하시는 거, 네. 이 네 가지를 상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국민적 정서를 통해서 봤을 때에는 검찰청으로 네. 가셔갖고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떳떳하다 이렇게 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포토라인에 세우고 그 대통령을 망신주자 하는 그런 과정으로 삼는 것은 국민들이 또 용납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때 그러한 부분들은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생각입니다. 네. 저도 대통령을 포토란에 세운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예, 조사를 하는데 대신 저는 우병우 때도 마찬가지만 우병우 수석이 조사받는데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 조사는 검사들이 서서 차렷 자세를 하고 있고 네. 이게 되겠습니까? 수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병우는 스스로 민정수석 자리를 내놓았는데도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객관적으로 수사를 받은다고 한다면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화요일 날 가신다는데 월요일쯤 하야 선언을 하고 검찰 조사 전에 가기 전에 모든 걸 내려놓겠다라고 하고 가서 받으셔야지. 아니 대통령이 그 대통령의 충성을 다해서 그 이정현 못지않게 충성한 황교안 총리, 네. 거기에 지금 김현웅 법무부 장관, 네. 네. 우병우가 그 인사 민정수석으로서 검증을 거쳐 임명된 그런 검찰에서 현직 대통령으로 조사받는다는 게 얼마나 이 국민들이 그 신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조사 내용을. 말씀하신 중에 저희가 한 가지 좀 바로 잡아야 될 게 있는데 이제 정 의원님 말씀하시다가 왜 2003년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 남상태 네, 그 남상태 사생을 하셨는데 이름이 좀 비슷하고 또 아, 대우와 예. 관련된 회사니까 혹시 당사자께서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상국 사장인 것으로 저희가 좀 바로 예, 죄송합니다. 잡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어떤 대통령이 저는 그 검찰청까지 현직 대통령인데 네. 검찰청까지 가서 수사를 받는 것은 저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왜냐하면은 네. 이건 대통령 그 개인에 대한 명예나 자존심 문제를 떠나서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요새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네. 정말 나라 자체가 외국에서 의외로들 많이 걱정들을 떠올 네. 정도인데 국격이 떨어져도 그렇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아까 포트라인에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넘어서서 네. 저는 그렇다고 또 검사가 청와대로 찾아가서 또 너무 과잉 네. 수사를 친절 서비스 수사를 하는 것도 좀 문제고. 그럼 어떤 방법이 제3의 있을까요? 장소에서 네. 제3의 장소에서 엄정하게 하는 것이 맞지. 네. 그 현직 대통령이 검찰청까지 불려나가는 이런 모습은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나라의
국격을 위해서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맞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일단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제 대통령 수사해서 그 내용이 하나둘씩 공개되는데 사실은 검찰 간부의 브리핑이나 그 최순실 씨의 공소장을 통해서 대통령이 어떤 일을 과거에 했었는지가 나오는 것 굉장히 모양도 좀 어색할 수 있거든요. 혹시 대통령이 스스로 뭐 이제 세 번째 담화가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 과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알고 싶은 내용을 말씀하신 기회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너무 잔인한가요? 뭐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뭐 아마 수사 중이고 하기 때문에 네. 아마 미리 말씀하시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그러한 내용보다는 사실은 좀 더 내려놓으시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수사가 좀 엄정하게 될 수 있게 하시는 부분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저는 사실 검찰이 이번 기회에 정말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좀 기회로 생각을 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국민들을 좀 화나게 한 부분이 있어요. 뭐 뒤늦게 지나치게 뒤늦게 뭐 수사해서 이미 뭐 깡통 핸드폰이다 뭐 이런 네.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비롯해서 수사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국민들에게 지금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검찰은 아마 이것을 뭐 정말 이러한 국민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좀 따갑게 생각하고 이러한 지금 최근에 나온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검찰을 믿을 수가 없고 우리나라 검찰은 정말 해도 너무했습니다. 저는 검찰이 아니라 무슨 로펌 변호사들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 우병우 그렇게 수사해라 그래도 아예 도망가라고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증거인멸에 시간을 줄 테니까 빨리 꼭꼭 숨어라 라고 이렇게 미리 공개 방송을 하고 압수수색을 들어가니 누가 특수부 검사 출신 우병우가 증거인멸 안 하겠습니까? 이건 수사하려는 게 아니라 면피를 주기 위한 일종의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안종범도 무슨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 징역밖에 안 돼요.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직무유기죄고 지난번 2014년도는 범익은익 증거인멸의 일종의 공범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빨리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걸 하라 그랬으니까 다음 주에 특검법 합의하고 국정조사 합의해서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이 검찰은 일단 지금 단계 하는 거지만 절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뭐 우리 송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 검찰을 못 믿는다라고 하면서 대통령께서도 특검까지라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당에서 특검 수용하겠다. 딱 한 번 여야 대표들이 원내대표들이 자리하고 나서는 그냥 박찼어요. 그리고 나서는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한 거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못 믿겠다. 이게 이제 국민들이 못 믿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이 가게끔 해주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특검까지 받겠다라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그야말로 우리 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 거국 내각을 이끌어갈 총리 추천도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빨리 하죠 뭐. 네. 저희가 사실 다 내드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빨리 했으면 저기 좋겠습니다. 아무튼 새누리당 빨리 이정현 집행부를 바꿔주세요. 그 원내대표하고 하면 되니까. 그거는 뭐 그 당대표하고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핑계같이 들리는데 일단은 뭐 원내대표하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건 당에서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네, 저도 원내 수석 보고를 들으니까 거의 협의가 되고 있답니다. 다음 주 중에 특검 국정조사 합의되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 선언을 하건 탄핵 절차에 들어가건 이선 후퇴되건 어떤 경우라도 새로운 총리가 국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건 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총리 문제가 해결되는 게 좀 급할 것 같은데 글쎄 시간은 좀 더 필요한 것 같네요. 그 전에 이제 특검도 총리 문제는 이제 된다면 총리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아무튼 여야가 잘 협의를 해서
네. 제일 신망 있는 분으로 잘 옹립을 하면 네. 지금 극적인 사실은 부분은 우리나라 보시면 되겠죠. 경제 네.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금년도 성장률이 아마 2.7%도 못 미칠 것으로 네.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심지어 1%대로 추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문가들 지금 예측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이런 일이 없었어도 지금 경제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더러는 이런 일까지 겹쳐서 설상가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뭐 경제형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지금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런 대통령한테 지금 맡겨가지고는 경제도 수습할 수 있는 능력도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형 거국내각으로 가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논의가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설령 물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총리한테 전권을 다 맡기고 정말 상징적인 그냥 모습으로 이선으로 물러나 있겠다라고라도 그걸 그냥 국민들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를 떠나서 우리 정치권에서 그 논의를 위해서라도 본인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게 예, 필요하다. 그 절차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가지고 추천해달라라고 했고 후속적으로 청와대에서 입장 표명을 했어요. 그 임명되는 총리의 권한이 어디까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해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사람도 추천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지면은 그 진행을 하면 될 텐데 아무것도 지금 진행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래서 저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머리 맞대고 수순을 밟자 이거죠. 그래도 이제 최소한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대통령께서 가게 되고 밝혀줘야죠. 이게 그야말로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갑자기 하야를 하겠다라고 예. 발표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이 국정 혼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 나가면서 질서 있는 퇴진을 만들어 가자.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 뭐 야권도 예. 여기 책임이 있는 거니까 이 어떤 국정에 대해서는 네. 야당이라고 해서 책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있는데 그래도 이를 저질러 놓은 당사자가 먼저 진솔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니냐. 물론 뭐 야당도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예. 먼저 시작하죠, 저희가. 왜냐하면 총리의 조각권도 사실상 인정한다고 이미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총리가 원래 임명 제청권이 있었는데 그동안 실질적으로 전혀 뭐 총리가 임명 제청권을 뭐 행사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 다 인정하겠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빨리 해서 저는 거국내각은 빨리 구성해놔야지 어떠한 사태든지 저희가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네. 아까 하나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통령이 아까. 당연히 헌법에 임명제청권이 있는 것이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총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 헌법에 이미 나와 있는 규정을 재확인하는 정도 수준의 이야기는 너무 이 사태를 안이하게 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진일보도된 그 입장을 밝히셔야죠. 그래서. 저희도 뭐 상당 부분 공감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하시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아무튼 저는 저는 이제 좀 뭐 했으면 저는 좋겠다. 기가 이런 새누리당에 말씀. 있습니다. 새누리당 해체까지 말씀이 나오셨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도 다시 선출하고 이 이정현 체제가 좀 바뀌어져야 머리를 맞대고 뭐가 진전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지금 지도부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난번 내각 문제나 특검 문제를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할 게 아니라 그 계기를 잡아서 그 내용을 채워나가려는 그렇습니다. 적극적 노력이 예.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워낙 우리가 이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이 체제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여당 대표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완전히 일종의 부역 세력의 국정농단 부역 세력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일단은 이게 아까도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은 봅니다. 예. 그걸 인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협상 파트너는 원내대표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브레이커가 걸린다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딱 한 번 하고 나서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요구하는 것도 없고 서로가 견주고만 있단 말이죠. 이것을 보면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걸 즐기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국민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가뜩이나 지금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같이 욕먹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때문에 이게 덮여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뭐 정말 똑같은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뭐 야당보다는 여당이 훨씬 많은 거지만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해 나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또 아까 유성엽 의원님께서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안보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만큼은 이런 비상시국이라고 하면 여야 없이 여야와 그 정부와 그 안보 TF팀 만들고 경제 TF팀 만들어서 머리를 맞대고 매일 같이 이것을 수기해가면서 진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고 정부와 국회가 따로 없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것도 제안을 했던 일인데 아직 그런 거기 단계까지는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 제가 쭉 들어보니까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여야 의원들이 정말 이 현안에 전원 다 달려붙어서 할 가능성이 좀 보인다는 그 말씀하셨는데 이제 정리 차원에서 좀 생각을 좀 간략히 말씀을 해주세요. 이 전원위원회 통해서 숫자가 너무 많을 텐데 뭐 해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 있습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네. 보통 상임위원회로 우리 네. 이 국회가 상임위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기 소관 상임위가 아니면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 전원위원회라는 것은 전체가 모여서 국정 현안 문제를 밤을 새더라도 토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지혜를 모아가지고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그런 이선 후퇴 하야 문제가 풀려지고 우리 국회가 주도하는 이 거국 내각을 만들 수 있는 공감대가 만들어질 걸로 봅니다. 네. 새누리당 반성할 거 반성하고 저희도 이제 정말 당 해체 선언을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하게 저희가 했던 부분 고쳐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는 국회로서 지금 이러한 국정 공백을 메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여야가 정말 자꾸 이렇게 긴장 관계에만 있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정말 국정 공백을 메우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네 분 모시고 말씀 나눴는데 결국 청와대에서 결국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만 화요일, 수요일 대통령 수사 마친 그 국면에 새로운 좀 변화의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네 분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전원위원회라는 창구를 통한 새로운 논의, 새로운 주의 숙제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